안녕하세요. 금학, 서울 금프란치과 김대현 원장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뼈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뼈 이식 중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부위냐면 위쪽에 어금니의 뒤쪽 부위. 그러니까 그 부위는 보통 함기화라는 뉴마타이제이션, 함기화라는 효과에 의해서 뼈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임플란트가 교합력을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필요한 임플란트의 길이를 6mm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mm 이상은 임플란트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논문상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6m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뼈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충 보면 위쪽에 6mm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늘려야겠죠. 길이를. 그래서 하는 것이 상합동 거상술이죠. 상합동이라는 게 애초에 뭐냐면 위쪽 그 턱뼈에 이 바로 위에 보면 빈 동굴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상합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누차 이제 저번에도 언급했고 뭐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 옆으로 접근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잇몸을 다 열어 제끼고 그 부위에 뼈를 왕창 넣는 그런 식으로 뼈 이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금플란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잠깐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어떠한 그 물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뼈가 어떻게 들어 올려지며 또 어떤 기구를 사용하며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오늘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합동 거상술, 시그니처 임플란트의 상합동 거상술의 디퍼 룩 제대로 살펴보자. 이걸 오늘 할 거예요. 보면 테크닉의 이름이에요. 기술의 이름인데 영어죠. Crystal Approach with Membrane Control. 무슨 얘기냐면 상합동이라는 그 빈 동굴의 아래쪽에는 막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그 우리 날계란을 터트리면 안에 막이 있죠. 그죠? 바깥쪽 껍질을 딱 제거하면 안에 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리고 그 안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제가 원하는 뼈를 이식을 하고 길이를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상합동 거상술의 핵심인데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라는 거는 옆으로 가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 방향으로 어차피 식립하려면 구멍을 내야 되니까요.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뼈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뭐 어렵죠?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자, 보죠.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 하신 분은 물리에서 F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 요게 뼈고 요게 상합동 막이에요.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이라는 상합동 막인데 그 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 들어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나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면 잇몸을 너무 크게 열고 그걸 막 잡고 있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힘들어서. 리트랙션이라고 하죠. 그걸 오픈을 시켜놓기 위해서 이제 잇몸을 잡아 당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힘들어. 물론 보이니까 그건 편하죠. 다 보면서 하긴 하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대신에 굉장히 술자도 편하고 받는 사람은 너무 편한 그런 거예요. 아니 잇몸 이렇게 다 열어서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가만두고 무적의 시술로 조그만 구멍만 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힘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일단 막에 견디는 힘이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라는 건 여기 붙어있는 힘이겠죠. 막이 뼈에 붙어있는 힘이 되게 강하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찢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막의 힘이 다행히도 이 샤페스 파이버라는 파이버가 여기 막 박혀있지 않아요. 여기는 다행히 다른 데는 다 박혀있거든. 근데 안 박혀있어.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축복이죠. 치과 의사로서는 축복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떨어지고 엄청나게 세게 붙어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떨어지면서 그 기구를 보면, 그 때리는 기구를 보면 이게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각진데 없이 둥글어야 힘이 잘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분이 돼야 동그란 모양으로 뼈가 따지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이 막이 찢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넓게 잘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메인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요런 걸로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릴 건데, 뼈가 2mm 정도 남았다는 가정 하에 실시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가이드 핀 있죠. 가이드 핀으로 정확한 위치를 재고 정확한 길이를 재면 수술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핀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제대로 드릴링을 해서 이만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 2mm만 남기는 거죠. 2mm가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이제 나올 거예요. 2mm를 남기고 얘를 진입시켜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요. 두드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따져서 올라가요. 물론 요 부분이니까 굉장히 센 분도 계세요. 환자분도 엄청 딱딱한 분, 상악동 바닥이 많진 않지만, 그럴 때는 좀 두드리는 거를 했다가 좀 너무 안 올라가는데 하면 한 번 더 드릴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에 익숙한 의사를 만나면 정말 편하게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올려서 내가 요 정도 길이의 임플란트 심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요만큼만 올리면 되죠. 그러면 막이 여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여기서 남긴 뼈는 막에 붙어서 이렇게 따져 올라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돼요. 된다니까요. 네. 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따져 올라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뼈 넣으면 되죠. 그리고 그대로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잇몸을 열거나 손상시킨 구간은 요만큼. 이게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잇몸이 열린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조차 안 엽니다. 그냥 딱 요만큼 사이즈의 구멍만 살짝 내서 해요. 요만하게. 그러니까 환자 하나도 안 아파하죠. 조그만 구멍 하나 낸 건데 안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이런 건 좀 예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아예 옆으로 열어서 확 제껴서 다 보면서 하면 뼈가 어떻게 생겼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면서 하니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심어야 될 때 이렇게 경사가 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 경사진 부위를 평평한 것처럼 만들어 주려면 내가 각도를 수정하면 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 뼈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릴로 제대로 세워서 한번 드릴을 하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CT에서 가이드핀을 사용해서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위치를 어떻게 뼈가 생겼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완료되면 이제 CMC 테크닉은 두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는 막이 되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릴 때 축농증을 앓으셨다거나, 아니면 현재 뭔가에 의해서 막이 부어있다거나, 약간의 염증 소견, 그렇게 있으면 그냥 풀로 때려버리면, 두드리면 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은 살짝만 올리고 그 안에 뼈를 넣음으로써, 좀 어려운 얘기인데 BAOSFE, 즉 Bone Added Osteotome Sinus Flow Elevation, 무슨 얘기냐면요, 들어 올리는 힘을 가할 때 아주 충분히 물에 적셔진 뼈를 넣으면, 그 뼈를 넣으면 뼈가 이렇게 막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조금씩 밀어 올리면 아주 균등한 힘으로
뼈가 조금씩 차면서 막을 들어올리게 되겠죠. 그것 또한 간접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남기고 그 남은 뼈를 조금씩 따서 올리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식제를 넣어서 이식제로 올리거나 무슨 얘기냐면 막을 직접적으로 닿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무슨 얘기냐? 요 CMC 테크닉, 이 사이너스 리프터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CMC 테크닉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때도 이 뼈가 그 막과 접촉해 있는 거지 기구가 직접 막을 접촉 안 하죠. 기구 자체는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조금 약간 막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딱 따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뼈 이식제를 넣어서 그걸로 막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막 자체를 이 날카로운 기구를 다이렉트로 컨택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시켜서 막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얇은 뼈에 여기 막 부어있죠? 보이세요? 부어있죠? 부어있는데 이식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이쁘게 돔 쉐입, 이렇게 그 고척돔처럼, 돔, 국회의사당처럼 돔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막을 거상시키면서 뼈 이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막 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위 그 예전에 한창 그 뼈 이식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 있을 때는 무조건 그냥 많이 넣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이만한 구멍을 내고 뼈를 그냥 왕창 막 5cc 이렇게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죠. 그건 구시대적 방법.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 뼈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이식된 뼈가 그 교합력을 견디는 자기 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는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넣고 그게 자기 뼈가 돼야지. 그죠? 그래야 힘을 잘 버티고 염증도 안 생기고 오래 버티지.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